속보, 정몽규, 홍명보 아웃, 신문선 채용비리 확산. 신문선 교수가 주장한 채용비리 점점 확실히 되고 있다. 축구계 경악, 디귿디귿.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구계가 난리가 났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끝없이 성토되는 등 한국축구협회 행정상의 난맥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대표팀 명예에 먹칠을 한 방희명 감독 독일 클리스만의 후임인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제75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국민의 비난을 외면하고 어제 7월 13일 자로 대한민국 현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축구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은 충격을 받고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이고 미숙한 행정 처리에 의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 이천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영표 전 부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교수. 수많은 축구인들도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있어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 현재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축구 행정가로 알려진 신문선 교수는 추천 권한만 있는 이임생 기술이사의 독단적인 감독 선임은 불가능하며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과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축구지도자협회도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몽규 협회회장이 속칭 충성스런 부하에게 정권을 쥐어준 독단적 결정의 모양새로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뒤죽박죽되고 협회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이번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비판했다. 이영표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우리 축구인의 한계를 보며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지성 의원도 단지 국가대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닌 유소년을 아우르는 한국 축구 전체의 크나큰 문제라며 안타까워하며 이번 사태 최정점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향해 스스로 사퇴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 수많은 축구선수와 축구인들, 그리고 국민은 허탈함과 배신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홍명보 신임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아시안컵 본선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성적과 그 후 감독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언급되는 추문들, 앞뒤가 다른 행동, 자신의 발언에 쉽게 번복하는 자세 등 신뢰의 문제도 많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홍 감독이 대표팀의 주축인 해외파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의심되며 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국내파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울산 HD 소속 선수들 역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홍 감독에게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드컵에서 참패하고 돌아와 기자회견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를 향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여주는 자리라고 일갈했던 축구인의 말처럼 국가대표 감독 자리는 개인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이며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이다. 또한 그 행정은 투명하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자리이다. 몇몇 학년과 인맥으로 자기네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협회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며 스스로 묶은 끈은 스스로 풀어내기를 당부한다. 2. 양궁 금메달 5개, 정몽규 회장 물러나라, 퇴진 요구, 올림픽 진출 실패로 초라해지는 축구협회. 5개의 금메달 획득에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양궁의 간판이라 불리는 김우진은 지난 4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앵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양궁 부문에서만 총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최강국다운 면모를 보였다. 곧바로 양궁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대한양궁협회를 향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소음훈련, 심박수 훈련 등을 진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한양궁협회장이자
현대자동차 기업의 수장인 정의선 회장은 앵발리드를 방문해 일일이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대회 성공의 공로를 선수들에게 돌리며 조연을 자처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와 대조되는 일 처리 방식에 단단히 화가 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실패를 맛본 위르겐 클린스만을 전격 경질했다. 클린스만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거대한 비판에 맞서야 했다. 이어서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의 후임을 찾아 나섰지만 무려 5개월 동안 새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다. 3월에는 황선홍 감독, 6월에는 김도훈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껐다. 그리고 지난달 대한축구협회는 울산 HDW 수장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렸지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선임에 대한 정권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겼다. 이후 이임생 이사는 감독 선임에 대한 프로세스를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을 덜컥 선임한 것이다. 또한 홍명보 감독은 울산의 지휘봉을 잡고 이번 시즌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기에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졌다. 여기에 더해 홍명보 감독은 사령탑 후보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했지만 결국 사령탑 제안을 승낙하며 축구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더불어 3월에는 황선홍 임시감독을 선임했는데 당시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다. 덕분에 그는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았는데 이것이 독이 됐다. A매치 2연전을 마친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티켓이 걸린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는데 8강에서 탈락하며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자연스레 축구 팬들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황선홍 감독을 무리하게 선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펴냈다. 그리고 자서전을 통해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바지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외에도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는 등 현 여론에 맞지 않는 폭탄 발언들을 내뱉으며 문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축구 팬들은 정의선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축구협회장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27년이 걸렸다. 김판곤 감독의 인생 역전. 붙박이 주전 없고 수비도 공격이라는 뉴 울산.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년 8월 5일. 27년이 걸렸다. 이 말이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K리그를 동경했다. 그러나 K리그 통산 53경기에 출전한 그저 그런 선수였던 그를 원하는 자리는 없었다. 결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실타래를 풀었다. 신임 김판곤 울산 HD 감독, 55위 이야기다. 김 감독이 5일 서울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첫 발걸음을 옮겼다. 김 감독은 현역 시절인 1992년 울산에서 프로에 데뷔해 1996년까지 5시즌 몸담았다. 그래서 감회가 남달랐다. 그는 28년 전 겨울에 무거운 마음과 아쉬움을 가득 안고 울산을 떠났다. 28년 후에 이렇게 울산 감독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기쁘기도 하지만 상당한 책임감도 갖고 여기에 앉았다며 미소 지었다. 김 감독은 1997년 전북 현대에서 한 시즌을 더 뛴 후 짧은 K리거 인생을 마감했다.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27년 만에 K리그 최고 구단의 지휘봉을 잡았다. 울산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 K리그 1을 제패한 리딩 구단이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A 대표팀 사령탑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지난달 28일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김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토가 하나 있다. 한 사람의 그런 감독이 아니라 바로 그 감독이 되고 싶었다. 나는 지도자를 경험해봤지만 상당한 배고픔이 있었다. 며 현역 때 별명을 물어보길래 선수 때 바람의 파이터라는 애칭을 이야기했다. 최배달이라는 일생을 그린 동명의 영화도 있다. 그분이 한 것이 도장 깨기다. 지도자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장 깨기하는 기분이었다. 가는 모든 곳이 처음이었다. 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도 도장 깨기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하는 모든 것들 잘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코치 생활한 김 감독이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홍콩 대표팀 사령탑 시절이었다. 그는 홍콩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에는 행정가로 변신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을 지냈다. 파올로 벤투 감독 영입이 그의 작품이다. 김 감독은 2021년 말레이시아 축구와 손을 잡으며 그라운드로 돌아왔고 여정은 K리그 첫 지휘봉으로 이어졌다. K리그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었다. 그러나 오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가 왔을 때 응답했다. 홍 감독은 만년 2위 울산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김 감독은 전임 사령탑을 존중했다. 그는 어제까지 훈련 세션을 4번 했다. 함께 해보니 선수들이 질적으로 우수했고 매력도 느꼈다. 지난 3년 반 동안 홍명보 감독님께서 팀을 잘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K리그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 끼친 부분을 잘 받아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울산은 홍 감독이 떠난 후 3위 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현재의 위치는 4위, 승점 42다. 울산 위에 김천 상무, 승점 45, 강원 FC, 포항 스틸러스, 이상 승점 44가 있다. 김 감독의 첫 과제는 반전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내 신념을 이야기했다. 난 능동적인 공격 전개를 추구한다. 주도적인 수비 리딩을 원한다. 1분부터 90분까지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고 승리를 추구한다. 며 붙박이는 없다. 90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승리에 공헌하는지 그 역량을 볼 것이다. 또 1분 출전을 배고파하는 선수를 좋아한다. 내가 제시하는 전술적인 제안을 빨리 습득하는 역량들을 보고 싶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제시한 게임 모델을 빠른 시간 안에 경기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